공주 부여 청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거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뭐 점점 달아오르고 있고요. 네, 이제 유권자들께서도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시간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예전과는 다르게 음, 충청도는 왜 뭐 신중하고 표현을 잘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표현을 단호하게 하시는 선거는 처음 제가 치러봅니다. 네, 그만큼 민생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네, 뭐 바꿔달라고 하시고 제발 좀 이기라고 하시고 뭐 음, 박수현 개인이 뭐 좋고 뭐 그런 측면보다도 제가 음, 느끼기에는 음, 빨리 이 민생이 어려우니까 좀 바꿔달라, 네, 그런 간절한, 아마 하소연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그런 음, 목소리들이 정말 네. 저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건 처음 보는 선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민생 문제 중에서도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공주부여 청양은요, 네, 여기가 이제 쌀값 음,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네, 쌀값, 소값, 돼지값, 음, 이 한우 농가, 한돈 농가도 많거든요. 네, 이게 지금 뭐 정말 폭락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일반 시민들은 물가가 지금 폭등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겠죠. 물가가 음,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떠한 국민들도 다 힘드신 거예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부가 이런 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음, 내 옆에 있고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인가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그런 조치는 하지 않고 대통령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 선거 개입으로 보이는 그런 막 수십 조에 달하는 그런 어떤 장밋빛 그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니 네, 그 피부에 와 닿지 않죠. 지금 네, 당장 나는 물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쌀값 떨어져서 농민들이 힘들고 소값, 돼지값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누가 지금 이야기해주는 정부가 여당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절망들을 지금 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음. 지난 선거에서는 네.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네. 지금은 그런 오해가 사라졌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해주시는 게 처음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언론에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음,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 요때쯤이에요. 며칠 앞두고 삽시간에 공주부여 청양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2.22% 차이로 졌는데 음,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결과적으로 선거가 끝나서 범인이 잡히긴 했어요. 음, 상대 후보의 선거 사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래 그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음, 민사에서도 저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음, 엄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때 그런 헛소문이 음, 완벽한 허위 창작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음, 지금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인격 살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둘째치고 정말로 이게 음, 사람이 이렇게 모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리 선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음, 이번에도 또 그 버릇을 못 버리고 음, 아니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막 지어내서 네, 하는지 제가 뭐 방송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네, 이게 솔직한 마음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요. 오늘은 또 음, 무슨 헛소문이 돌을까? 네, 그래서 제가 호소드리기를 음, 왜 박수현은 바보도 아니고 선거 때면 되면 그런 소문 같은 이상한 짓, 해괴한 짓, 나쁜 짓을 하겠냐. 음, 그런 말이 들리면 네, 선거 때가 되니까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는 집권 여당의 중진이면서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네, 절치부심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과거의 선거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선 첫째는 이 민심이 달라졌어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려우니까 정말 바꿔야 네, 된다라고 하는, 뭐 저도 노력하고 약속 공약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폭발적인 민심인데 네, 이 지역은 어떤 정치 심판이나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있는 것 같고 다른 것 음, 같고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 심판은 하는데 그것이 음, 정치 심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생 심판이다. 네, 그렇게 규정할 수 있고 음,
하여튼 거기에 제가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농민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맞춤형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민심이 저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중앙 정치의 역할과 지역 유권자, 지역을 대변하는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받는 거 아닙니까? 네. 중앙 정치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라면 아주 치를 떨고 뭐 TV를 아예 꺼버린다고 좀 하시잖아요. 네. 이런 정치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그래서 음. 아주 양극화된 아주 혐오적 정치, 이 정치를 누군가는 바꿔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정말 깃발 기수가 되겠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는 이 지역의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겠죠. 네. 이 지역에 이제 상대 후보께서 오래 해오셨는데 여전하다. 다시 네. 말해서 공주부여 청양은 이 한 지역구에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세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세 군데가 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도시가 거의 그렇게 지역구가 많지 않은데 네. 우리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가 그런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구는 복합선거구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인데 하나는 아닌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네. 공주부여 청양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그 일해왔던 무언가가 방향이 잘못됐거나 성과가 없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 발전에 대한 이 강한 추진력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지방 소멸 도시, 농촌 소멸 도시인 이 지역구를 인구 연간 1,000만 명의 관광 도시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 생활 인구를 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도약시키는 그러한 어떤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네. 1,000만 관광 도시 육성 대책을 여러 가지 공약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어제죠. 유세 도중에 뜨거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 그만큼 이번에 출마한 마음이 절박하다는 의미입니까? 예, 어제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눈물이 나서 죄송한데 이제 제가 두 번을 낙선하고 세 번째 도전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세 도중에 이런 아주 험지 중에 험지 아니겠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정당 지지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 두 번을 떨어지고 낙선하면서 노력해왔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발 일할 기회를 달라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저도 모르게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저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하여튼 힘을 내야 할 시기에 그렇게 눈물을 보여서 제 동지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구 현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후보님의 1호 공약은 금강 국가정원 조성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4년 전 총선에서 제가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때 가만히 이 공주부여 청양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하다 보니 갑자기 이제 관광을 떠나시는 어르신들 버스에 인사 가면 어디 가십니까 하고 여쭤보면 네. 10중 8구는 순천 국가정원에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왜 국가 1호 정원이 호남 순천에 있고 국가 2호 정원이 울산 영남 태화강에 있는데 왜 이 충청의 젖줄인 이 훌륭한 금강은 국가정원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강 국가정원을 여기 금강에다 충청의 금강에다 조성을 하면 전국에서 저 관광을 오는 것이 굉장히 중간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을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금강 국가정원 조성 공약을 했는데 비록 저는 낙선했지만 그 좋은 정책으로 이제 국가가 주목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선거 끝나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총리급이신데요. 낙선 4일 후인가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랬더니 참 좋은 공약 하셨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금강 국가정원 조성을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먼저 도 지정 정원으로 3년을
운영을 해서 네. 성과가 잘 나고 그리고 나서 국가정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서 네.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네. 아주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다. 이것을 차질 없이 잘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이 백제문화 관광객과 함께 네. 금강국가정원의 관광객 합쳐서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네. 이렇게 공약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역구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우리 후보님 공약하고도 연결돼 있을 텐데요.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무슨 몇 가지까지도 필요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농촌을 살리지 않으면 이 지역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네. 지금 저 봄을 맞이해서 농업인 실용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교육에 가보면 앉아 계신 농업인들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십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5년 후면 농사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청년농이나 후계농에 대한 지원 정책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네. 이 농촌을 살리지 못하면 뭐 금강 국가정원을 만들고 뭐 충청 산업문화철도를 놓고 CTX 알파를 놓고 이렇게 해서 발전시킨다 한들 농촌이 무너지는데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무너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농민들이 땀 흘린 만큼은 내 소득이 되는, 그래서 청년들도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그러한 농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쌀값 등 주요 농축산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쌀값, 소값, 돼지값 막 떨어져 있고 생산비는 막 폭등하고 사료값 오르고 이러고 있는데 농사를 적어도 좀 짓고 싶은 마음은 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양곡관리법의 이 개정, 그다음에 농안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쌀값 등 주요 농축산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서 농민들에게 그래도 좀 희망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에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던데요. 네. 왜 그러냐면요. 이거 다 아셔. 희망 고문을 너무 당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또 시점을 보면 왜 선거 며칠 앞두고입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이었어요? 민주당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국회의 완전 이전 20년 변치 않는 당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왜 안 됐냐?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그 반대나 지연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놓고 선거 며칠을 앞두고 뜬금없이 당론을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거쳐서 했나요? 네. 그냥 발표한 거 아닙니까? 선거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20년 당론에 찬동해 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 정말로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어차피 선거용으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면 약속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 후보님만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 인터뷰에서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열정. 네. 이 열정이 가득하죠. 그리고 박수현 하면 뭐 공주부여 청양에 다 아세요.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 처음 봤다. 응?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을 왜 우리가 몰라보고 두 번이나 떨어뜨렸냐. 네. 미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박수현의 장점은 근면성실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세요. 국회의원이 근면성실하면 됐지. 응? 다른 게 뭐 필요하겠냐. 능력이야 거기서 거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상대 후보와 비교해서의 장점이 아니라 그냥 박수현만이 가지고 있는 제 고유의 장점은 근면 성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국정도 같이 운영해봤던 경험도 있으신데요. 네. 조국혁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비례대표만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비례대표 지지율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막 뭐 태풍이 일어나듯 지금 일고 있는데 네.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과 연대하는 일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선을 거놓은 상태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태풍을 일으킴으로써 비례대표를 투표장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조국 혁신당 때문에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 지역구는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국 혁신당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하러 나온 유권자가 지역구를 찍을 때는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이다. 네. 그러므로 민주당에게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남겨주세요. 예, 각오야 뭐 꼭 필승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할 텐데 그거보다는 우리 주권자께 꼭 한 말씀 부탁이 있어요. 선거가 아닌 때는 막 쌈박질만 하는 국회를 보면서 아이고 저 징그러운 사람들 이번에는 정당 보고 찍지 않고 사람 보고 정말 찍을 거야라고 결심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 또 중앙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또 정당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는 저렇게 쌈박질만 하는 국회 혐오스러운 정치를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현명하신 주권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사람만 보고 찍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그 결심을 이번에 꼭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 그것이 저 박수현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주 부여 청양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였습니다.